투자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아빠 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저 혼자면 모르겠는데 애가 있으니까 살기 별로인 치안 안 좋은 동네에 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. 할 거 다 하고 변수가 생기는 걸 바랄 순 없다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는데 내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 수는 없어요. 내가 남들 하는 거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인생은 직진이에요. 근데 그 직진이 상향일 수도 있고 하향일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그 하향을 바꾸는 거, 뭐 상향을 바꾸는 거든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변화의 부분이 필요한 거고, 그러면 투자에서 하향을 상향으로 바꾸거나 상향의 속도를 훨씬 더 높이려면은 결국에 좀 눈물을 좀 흘려야 됩니다. 뭐 그게 리스크라면 리스크겠지만 뭐 리스크가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내 인생을 무탈하게 무난하게 갈 거냐, 아니면은 그래도 한번 베팅을 해볼 거냐라는 선택은 본인한테 온전히 달려 있는 거고, 그러면 거기서 우리 애한테 안전한 치안 좋은 동네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줘야지라는 게 미래에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, 반대로 이렇게 좀 고생은 하지만 나중에 더 잘 되면 그게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년, 2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이가 평생 애기인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치안이 불안하고 뭐가 하다면 그런 것들은 다른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. 본인이 조금 더 노력을 한다거나 뭐 다른 식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지,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면은 내 인생에 변화가 잘 안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베팅을 할 때가 있긴 있어요. 근데 그 기회를 잘 보셔야 되겠지만, 내가 여기서 이런 선택하는 게 과연 길게 봤을 때 내가 바라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나? 이런 거를 안 따져보고 단기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. 그 사람이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. 그 3번의 기회 중에 하나는 전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. 결혼으로 무임승차하라는 게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꽤 인생이 바뀐다. 요즘에는 사실 결혼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.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 시작할 때 7년 전이죠. 7년, 2015년 말 2016년에 시작했으니까 16년도만 해도 외벌이로 집 사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. 할만했거든요. 할만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굳이 결혼을 뭐 강조할 필요는 없었어요. 그때는, 그리고 사실 결혼이라는 게 경제력으로 막 그때도 따지긴 했지만 지금 정도로 경제력을 엄청 몰빵해서 결혼의 그 포인트가 되진 않았어요. 그때는 좀 사랑으로 결혼할 수 있었어요. 낭만도 좀 있고 어찌 보면요. 근데 이제 자산이 계속 올라가거든요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더 갑니다. 이제 더 올라가요. 이제 우리나라가 50년밖에 안 된 신생 국가여가지고 아직 그 뭐라고 하죠?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.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. 근데 뭐 미국을 예를 들었을 때 미국은 무슨 뭐 200년밖에 안 됐고 뭐 300년밖에 안 된 뭐 신생 국가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데, 그거는 우리 그 주입식 세뇌 교육 그 5,000년 단일 민족, 백이 민족 그 세뇌 교육에 따라서 그런 거고, 우리나라야말로 신생 국가입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사실상 6.25 이후에 새로 만든 나라나 마찬가지죠. 그 전에 뭐 독립은 했지만 사실 전쟁으로 박살을 났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0년, 70년 된 나라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쌓아 올려가지고 기회가 진짜 많았죠. 기회가 정말 많은 나라였고,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버지, 할아버지가 조금 고생했더니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된 그런 케이스들도 많고, 농사 짓다가 건물 10개 올려버리는 사람도 많고.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. 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집안에 태어났으면 맥시멈이 딱 정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더 갈 거다. 이대로 가면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하지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. 더 심해져가지고 엄두가 안 날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. 그게 자본주의의 폐해인 거고.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? 결혼이라는 걸 되게 잘 해야 된다. 결혼을 잘 해가지고 세상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해가지고 둘이서, 그러니까 혼자서 가기는 힘든 길인데 잘 되고 싶은 남자도 있고 잘 되고 싶은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잘해보라는 거죠. 그래야지 이제 사다리를 좀 잡아볼 만한 거고, 그러니까 한 명을 목마 태워가지고 키를 2m 이상 높여야 돼. 키가 한 2m 30 정도 돼야 이제 사다리가 잡힐랑 말랑 하는 정도까지는 사다리가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기 위한 갖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. 그리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, 긍정 마인드가 또 필요하고요. 대부분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안 돼. 나는 뭐 학력 때문에 안 돼. 나는 뭐 가난해서 안 돼. 이렇게 포기하면 편해, 사실.
포기하면 편합니다. 포기하면은 되게 편하죠. 왜냐면 노력이라는 거는 고통스러운 거니까. 근데 포기를 하면 편하긴 하죠. 잠깐. 근데 죽을 때까지 편하냐? 그건 절대 아니다.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다음 레벨업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복을 찾는 거지. 포기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. 포기하면 잠깐은 편하지. 근데 포기를 하면 할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. 왜요?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나요?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사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걸 모두 다 빼고 내 외모와 내 성격만 좋아해줘야 그런 진정한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경제적인 것도 어찌 보면은 직업이나 능력도 나거든요. 외모만 내가 아니고 성격만 내가 아니고 능력도 나거든요. 그러니까 능력만 보고 나를 좋아해주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능력도 나다. 그럼 얼굴 보고 좋아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. 그런 말하면.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총합이 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렇게 숨길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반대로 뭐 과하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저는 일부러 뭐 벤츠를 타지만 소개팅 나갈 때는 차를 안 가지고 나갑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.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찾죠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, 그게. 왜냐면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다들 자기의 능력치라는 게 있고 자기 객관화를 하면 내가 몇 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한눈에 반하는 것도 없는데 차도 없어, 예를 들어. 그리고 막 일부러 막 연봉도 낮춰서 말해. 그러면은 생기려고 했던 좋은 감정도 안 생기겠지. 그러니까 저의 능력만 보고 저를 좋아하면 어떡하죠? 라는 것도 오만이야. 본인이 능력 빼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그렇게 뭐 다른 게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.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잘 말하시고요. 좋게 포장하세요.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점수를 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짠지 뭐 다른 건지는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있는 거 숨겨가지고 먹히는 판이 아니야 여기는. 없는 것도 있다고 해도 먹힐까 말까 하는데 뭔 지금 저는 일부러 차 놓고 갑니다. 그러면 맨날 까요. 맨날 까입니다 그러면은. 상대도 간은 보게 해줘야죠. 간이 너무 밍밍하네? 근데 뭐 소금도 없고 뭐 후추도 없어. 그러면 떠나는 거지 뭐. 이 집 식당 왜 이래? 이러고 떠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필살기는 하나 있어야죠. 나는 솔로다. 그거 보세요. 나는 솔로다. 살벌해. 이 판은 살벌합니다. 진정한 사랑은 22살까지야. 제가 봤을 때는. 22살까지는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인 사랑인 거죠. 본능의 사랑. 그냥 외모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나한테 술을 하나 따라줬다가 흑기사 해준다거나 뭐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로 빠지죠. 사랑에. 그러면서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. 이렇게 착각하는 사랑인 거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.